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세월호 이후 안전, 이 단어는 우리 사회의 금과 옥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낚싯배가 전복되고 순환도로 교량의 케이블이 끊어지는가 하면 각종 추락 낙상 사고도 비일비재한데요. 여기에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동해안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뿌리면서 무력 시위에 나선 북한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체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미연합훈련도 잡혀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대한민국 점차 안전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을 직접 만나봅니다. 이야기해보죠. 안전사고가 터지고 사람이 다치면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 정작 응급실에 가보면 아무리 중증 환자라도 평균 7시간가량을 대기해야 한다는 소식인데요. 보건복지부 발표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전수조사했습니다. 2014년에는 응급실에서 6시간 18분을 기다려야 했는데 지난해는 6시간 54분이었습니다. 평균 대기시간이 늘었죠. 전국에서 가장 심한 병원 10개를 추렸더니요. 7곳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안전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과 함께 이런 의료기관까지 힘을 모아야 이룰 수 있겠죠. 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흥얼거리기 좋은 노래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인용입니다. 자, 요즘 그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정책을 또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예, 지난해부터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는 물론 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회 전반의 안전을 일제히 점검을 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예. 지난해에는 107만여 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안전도가 낮은 CDE 등급 시설과 안전사각지대 그리고 해빙기에 따른 위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제도 개선 사항까지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안전대진단 이후에 보수보강을 위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소를 안전신고를 통해서 신고해 주시고 국가안전대진단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안전신문고는 앱 같은 걸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2월 16일 날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올렸습니다. 예, 자, 안전대진단, 정말 국가의 안전을 대대적으로 진단해보자 이런 취지 같은데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점검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예, 지난 2월 15일 성산대교를 시작으로 안전사각지대와 위험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서울시가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량안전점검에서 내부 순환로에 있는 정릉천 교량의 케이블이 끊어지는 것을 발견해서 예.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서울 내부순환로의 정릉천 고가 이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서울시 자체가 한 게 아니라 국민안전처에서 좀 국가안전대진단 하는 그 흐름 하에 지금 발견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월 15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시작했는데 2월 17일 날 서울시에서 그 정릉천 고가도로 그 고가교는 B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로 이제
점검을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저희도 이 관련 내용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 비슷한 공법으로 만들어진 지역이 있어서 안전에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다른 곳에도 있다. 이런 전문가 소견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이외에도 서너 군데 같은 공법으로 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추가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안전처를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시면서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크게 느끼신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사망자 중에 안전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2.8%로 OECD 국가 평균인 6.6%보다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자율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사실 안전에 있어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면 이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그렇죠. 교육을 시켜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알아서 위험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린이, 영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장애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교육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사례들이 정말 좋은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점 잘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구조 당국의 안전의식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보다는 어떤 국가 발전에 많은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안전의식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작년 저희들 국민안전처가 이제 출범하면서부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국민들께서도 안전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러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큽니다. 국민안전처는 이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죠? 예, 국민안전처는 테러에 관련해서 긴급 구조와 해상 대테러 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육상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서방의 긴급 구조 통제단을 가동해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사고 수습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테러 발생에 대비해서 해상 대테러 주무부처로서 관련된 정보 수집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해상 테러 진압을 위해서 해경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국민안전처의 테러 대응 TF에서는 소방과 해경의 대테러 역량을 면밀히 진단을 해서 지난 6월 말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를 근거로 국민안전처의 대테러 역량 강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경찰이나 군 당국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당국에서 소방 쪽에서 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각 지방 본부에 긴급 구조대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테러 관련해서는 최근에 테러 방지법 전국에서 정보 수집 권한을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두자 이렇게 절충안이 나올 정도로 국민안전처에 대한 어떤 테러 대응 기대감이 높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테러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첩보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첩보 관리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첩보를 가장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은 저는 현재는 국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테러법에도 그 사항이 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IS도 IS지만 사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아주 강한 수준의 결의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또 무슨 도발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북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국민의 안전에 1%라도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비하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국민들께서는 평상시부터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동안 국민안전처에서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전단지와 소책자를 배포를 하였고 스마트폰의 안전디딤돌 앱과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 날과 8월 을지 연습을 할 때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형 훈련을 마련해서 예.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YTN에서도 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났을 때 뭐 대피소를 찾는 방법이랄지 아니면은 그 민방위 경보가 나왔을 때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지 좀 몸에 익을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북한이 테러 수준을 넘어서 좀 군사적인 도발 수위를 높였을 때 과연 국민안전처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매뉴얼이랄지 다른 어떤 또 보관이 있습니까? 예, 국민안전처는 북한의 국내 테러와 국지도발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러 발생에 대비해서 네. 그동안 작성된 각종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대응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올해에는 접경 지역에 22개의 주민 대피소를 추가로 신설을 하고 단기 대피에서 일시 체류가 가능하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지도발 발생 시에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와 복구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민 대피소도 더 증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안전 시설 중심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이제 3월이 되면서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말이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왜 주차시설 유리창 밑으로 아이가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어쩐 그 국민안전처에 또 대처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실까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확대와 같은 10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4년도에 10만 명당 2.9명에서 2017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2명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월호 이후에 굵직한 사고, 재난이 터질 때마다 사실 저희 언론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 거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보도를 하거든요. 그만큼 국민안전처에 대한 또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이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부처 간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대 재난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기관만의 대응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평상시 정부 부처별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협의 조정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협업훈련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난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대응과 복구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합동 훈련 같은 거 할 때 잘 지자체나 어떤 공공기관 중에서 잘 따르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훈련할 때마다 그 소속 기관의 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훈련의 성과도
이에 따라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성가족부나 뭐 인천시 같은 경우 지난해 좀 국민안전처에서 좀 강력하게 좀 대응했던 기록이 있던데 지금은 많이 좀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몇몇 그 기관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마찬가지 안전한국훈련이든지 이런 데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기관은 재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소방관들 특히 그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을 구조하는 우리 소방관 대원들 그리고 해경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온 불법 주업 어선 굉장히 극렬하게 정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어떤 수고 대비 처우나 환경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언론에서 집중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국민안전 장관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는 소방과 해경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과 재난안전부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현장의 부족 인력을 단계적으로 해소를 하고 노후되었거나 부족한 소방 장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 중에 다친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 지원을 위한 국가보상제도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경대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전국 153개소의 심리상담센터와 협조를 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재난안전부서 공무원에게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과 해경 그리고 재난안전부서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나섰거든요. 소방공무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하면서 소방대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어 있다. 어떤 관리 밖에 있는 소방대원 같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셨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어떤 꼼꼼한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저도 그 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의 그 지자체 대개 보면 지자체별로 재정이 상당히 그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인력이 부족하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방교습세가 작년에 신설이 돼서 이러한 부분은 각적 빨리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3월이었죠. 그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 원칙을 국민안전처가 1000명을 했어요.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쯤에 제주도 추자독 인근에서 돌고래호가 전복됐었고 당시 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체계가 잡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속한 육상에서 30분, 해상에서 1시간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해경은 3개 특수구조대를 갖다 부산, 그다음에 목포, 동해에 설치를 하였고 소방은 4개 부서를 이제 기존돼 있던 수도권하고 대구권, 그다음에 충청권하고 강원권을 합해서 한 군데, 그다음에 호남권을 갖다 작년 11월 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인원이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이걸 빨리 확충을 해서 그 골든타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은 완비가 됐고 제대로 본격 가동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 상반기에 국민안전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예, 국민안전처는 지난해가 안전혁신을 준비하기 위한 한 해였다면은 올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 첫 번째가 정책과 목표를 일치화시키는 것, 즉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책을 널리 알려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꼭 실천해 주시고 올해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안전 대진단 4월까지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잘 좀 더 점검이 잘 돼서 위험을 미리 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의 미학을 좀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도로 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코너를 통해 핸들 앞에 애환, 웃음, 눈물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넘어가죠. 그 강원도 원주시의 한 정형외과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 100여 명이 무더기로 C형 간염에 걸려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고요. 이 부분을 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장이 그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해오다가 잠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 C형 간염에 관련된 이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해온 원장이 잠적했었는데 사망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사망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인천시의 행정을 탐방하는 날이죠.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이 수도권 그 경기권에서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끔찍한 소식들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인천시에서 종합병원들과 손잡고 뭔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 시는 어제 그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는 그 지난 1월에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이 되었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의 응급보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전문 병원들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전국에서는 최초로 아동 관련 전문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에서 예. 치료를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협약에 따라서 시랑 병원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시에서는 그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요청한 아동들을 협약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게 되고요. 진료를 의뢰받은 병원에서는 그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병원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환자 접수 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한데요.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들을 발견하신 분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요청한 아동들, 이 아동들을 병원에서 좀 전문적으로 진료한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다음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거 사실입니까? 인천시가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를 했다고요? 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교통문화지수에서 인천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는데요. 예. 교통문화지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실태와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는 교통안전, 운전, 보행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 점수 86점으로 전국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비결이 뭔가요? 네. 인천시는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 최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분야 전국 2위, 교통사고 사망자 분야가 전국 3위 등으로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인천시가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은 그동안에 시민이 안전한, 시민이 우선인 교통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점과 시민들께서 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인간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안전과 또 직결된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인천시가 이렇게 교통 분야에서 선진적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이제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잘 이 평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이거를 모집한다고요? 네.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고 또 자산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과 내일키움 통장의 신규 가입자를 오늘부터 10일까지 1차로 모집을 합니다. 예. 이후에는 희망키움 통장은 6월과 9월에 추가로 모집하고요. 내일키움 통장은 매월 초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이 뭔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네. 운영되는지도 좀 풀어주시죠. 희망키움 통장은 저소득 시민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축을 장려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데요. 예. 일하시는 수급자나 또 차상위 시민께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을 저축하셨을 때 근로소득과 또 가족수에 따라서는 월 10만 원에서 최대 59만 원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통장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 통장은 한 달 이상 자활 근로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요. 예.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저축하시면 장려금과 수익금을 추가로 통장에 적립해드리며 3년 이내에 취업이나 또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현재 일하고 계신 지역 자활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부터 이제 1차 모집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여성들을 위해서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고요? 네. 출산과 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관내 7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창업, 급식 조리사 양성, 문화 체험 강사 등 33개의 과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이거 무료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마다 북한이 도발할 때 서해 쪽 인천 부근에서 굉장히 도발을 많이 하거든요. 이 네. 최북단 도서 지역에 뭔가 좀 인천시가 지원하는 게 있다면서요? 네. 우리 시는 올 상반기에 5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를 비롯한 7개의 섬에 유정전화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예. 119 구조 전화나 재난 현장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존엔 기지국 방식의 전화를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위상전화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기존 기지국 방식의 음량 지역이 많아서 통화 끊김이 빈번했던 그런 전화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끊김 현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진 등의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통신이 마비되더라도
비상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도발이나 또 자연재해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네. 위성 전화로 좀 고른 전화,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문정아 선생님과 중국어 코너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그 중국에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거 구분이 있느냐. 네. 실제로 또 오른손잡이가 한국에는 많은데 중국은 어떠냐? 이거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재밌는 질문이네요.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왼손잡이의 그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적네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늘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아랍권에서는 1% 미만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1% 미만? 네, 네. 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중국은 우리와 좀 비슷한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렇죠. 아무리 비슷해도 또 인구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왼손잡이가 엄청 많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할 수 있겠네요. 14억 인구니까 뭐 한 1억 3천, 1억 4천 정도? 자, 그러면 그 오른쪽, 왼쪽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오른쪽,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네. 중국어로 오른쪽은요. 여우비엔이라고 해요. 여우. 네. 여우비엔. 그렇죠. 여우비엔. 여우비엔. 왼쪽은 左边. 주어비엔. 한 번 더. 左边. 주어비엔. 네, 우리가 한자 세대이신 분들은 굉장히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네. 여우는 오른쪽을 나타내는 우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좌를 좌. 나타내는 左예요. 주어. 네. 여우비엔. 그렇죠. 左边. 네, 한 번씩 더. 右边. 여우비엔. 左边. 주어비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그 손이란 단어 手를 집어넣어서 쇼. 오른손이라고 하려면 右手. 여우쇼. 한 번 더. 右手. 여우쇼. 그리고 왼손은요. 左手. 주어쇼. 한 번 더. 左手. 주어쇼. 잘하셨어요. 이어오는 위에서 내리꽂고요. 그렇죠? 주어는 좀 밑에서 올라옵니다. 네. 퍼올립니다. 네. 주어비엔. 요거는 제가 주어쇼. 운전 배울 때 네. 저 운전 가르쳐준 선생님께 또 알려드린 단어기도 한데요. 그래요? 오른쪽에는 여우가 다닌다. 네, 여우. 그다음에 왼쪽에는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주워라. 주어라. 요렇게 가르쳐드렸었어요. 오른쪽은 여우가 여우가 있다. 여우비엔. 조심해라. 그렇죠. 그리고 왼쪽은 쓰레기를 주어라. 네, 주어비엔. 네. 좋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배워봤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여우 주어 이러니까 우리 밖에서 제작진들이 웃는데 원래 이렇게 언어는 좀 유치하게 배워야 제맛이죠. 자, 1009번님. 열심히 듣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속담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해서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왜 안 되겠습니까? 되죠. 네, 이렇게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다 함께 중국어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이야기, 생각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역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까지 제공합니다. 내일은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죠. 기온이 확실히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온 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포리너의 I have waited so long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지만요. 요즘처럼 날 풀릴 때 그 축대 붕괴나 시설물 균열 같은 거 없는지 주의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